서울 마포구의 차가운 아침, 한 명의 보이지 않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지원 2월 15살의 청소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닦아내며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12층 복도에서 들은 이상한 소리.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숨어 무서워 떨고 있던 작은 소년. 그 아이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이 가방에서 꺼낸 작은 비누방울이 그 순간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거울벽 너머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이 회사의 CEO이자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수백억 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한 명의 청소부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전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충격적인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흐린 아침이었다. JK 건축회사의 거울 같은 로비에서 스물넷 후. 그것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아침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법을 배운 여자의 삶에서 다른 모든 아침들과 마찬가지로 임원진 층에서 그녀는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여기서 실수 하나가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녀에게 이 일은 생존 그 자체였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1시간을 달려와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구석진 곳들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회의실의 반투명 유리창에서 얼룩을 닦아내 던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물려있는 동물처럼 끊어지는 속삭임. 그녀는 멈췄다. 헤드폰을 벗었다. 그러자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불규칙하고 거친 숨소리. 몇 방 문손잡이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생각할 겨리도 없이 지원은 다가갔다. 살짝 열린 문을 밀었다. 그리고 본 것이 그녀의 몸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검은 가죽 소파 뒤에 옹크리고 있는 작은 소년, 순수한 공포로 크게 뜯는 양손으로 귀를 힘껏 막고 있었다. 식은 땀으로 젖고 창백한 얼굴. 그리고 주변에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지원의 가슴을 에어내는 듯했다. 마치 몇 년 전 잃은 여동생 지수가 천식 발작을 일으켰을 때와 똑같은 절망적인 소리였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가 혼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가방에서 낡은 작은 플라스틱 통을 꺼냈다. 몇 년 전 잃은 여동생을 달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누방울통. 천천히 비누방울을 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비누방울들이 소년을 향해 떠올랐고 그는 떨림을 멈췄다. 괜찮아요, 아가야. 지원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예쁜 방울들이 모든 나쁜 것들을 날려버릴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작고 연약한 비누방울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공중에 떠오르는 동안 소년의 숨소리가 점점 진정되어 갔다. 그의 작은 손이 천천히 귀에서 떨어졌고 처음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거울평 너머 방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회사의 CEO 강구진, 그 소년의 홀아버지,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아들에게는 완전한 타인이었던 사람. 우진은 숨죽여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수많은 돈을 들여가며 데려온 소아정신과 의사들, 최고급 놀이 치료사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청소부가 단 몇 분 만에 해내고 있었다. 지원은 계속해서 비누방울을 부렸다. 보세요.
이 방울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엄마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우진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의 진짜 미소를 본 기억이 없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울부짖는 아들, 그 누구라도 말을 하지 않는 아들아버지인 자신조차 피하는 아들. 그런 민준이가 한 명의 청소부에게는 마음을 열고 있었다. 지원은 아이가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이제 괜찮으시죠? 혹시 어른들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지만 민준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이 없었다. 다만 지원의 앞치마를 살짝 잡아당겼다. 그 순간 복대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가 어디 갔지? 비서실장 박미숙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지원은 당황하며 비누방울통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이런 고급진 사무실에서 청소부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되면 당장 해고될 것이 뭐냈다. 저기 계세요. 민준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이 아주머니가 뭘 한 거야? 그녀는 지원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이가 울고 있어서. 지원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냥 함부로 회장님 아드님께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바로 그때 우진이 방 안으로 들어. 그의 차갑고 권위적인 눈빛이 방 안을 훑어다. 지원은 몸이 굳어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진의 시선은 아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며 그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박 비서실장.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를 데리고 가세요. 미숙이 민준이의 손을 잡고 나가려 하자 민준이는 뒤돌아보며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고마워요. 나는 말이 담겨 있었다. 지원도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방에는 우진과 지원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름이 뭡니까? 우진이 물었다. 유지원입니다. 유지원 씨. 우진은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다 붙였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우진이 나간 후 지원은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비누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을까? 그날 밤 우진은 아들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는 오늘 본 그 광경을 떠올렸다. 한 명의 청소부가 보여준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것에 반응한 아들의 미소. 민준아.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치는 가운데 그녀는 어제 일어난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 작은 소년의 두려움에 찬 눈빛이 밤새 그녀의 꿈에 나타났다. 마치면 연전 천식으로 고생했던 여동생 지수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지하 1층 청소부 휴게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지원은 가방 속 비누 방울통을 만져보았다. 지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버릴 수 없었던 그 작은 물건이 어제 하나의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혹시 지수가 하늘에서 도와준 걸까? 유지원 씨. 청소팀장 김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다. 50대 중반의 순자는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고 회사의 규칙을 어기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다. 네 팀장님. 지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제 12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데? 순자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임원층 휴게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지원의 가슴이 콩 내려앉았다. 크게 아이가 울고 있어서 에이 크게 네가 신경 쓸 일이야. 순자가 팔짱을 깨며 말했다. 우리 일은 청소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특히 임원층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 모르나. 죄송합니다.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지? 순자가 경고의 눈빛을 보냐며 나갔다. 지원은 한숨을 쉬며 청소 도구들을 챙겼다. 오늘은 14층 담당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어제 그 소년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아니,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14층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복도에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지원은 걸레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웃음소리는 순수하고 밝았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원이 고개를 들자 어제 그 소년이 젊은 여직원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소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제처럼 겁에 질린 표정은 아니었다. 민준아, 빨리 와.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 여직원이 소년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함이 없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듯한 냉랭함이 있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구나. 지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민준이가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여직원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지원을 계속 바라보았다. 지원은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우진이 나타났다. 그는 아들과 여직원의 모습을 보다가 청소하고 있는 지원을 발견했다. 순간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아들을 진정시킨 마법 같은 순간들. 우진은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가 어제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 청소부와의 만남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일까? 정민 씨, 우진이 여직원을 불렀다. 민준이를 잠시 제 사무실에 데려다 주세요. 네, 회장님. 정민이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보더니 다시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지원에게 살짝 손을 흔들었다.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작은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우진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복잡해졌다. 아들이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을까?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민준이는 모든 사람을 경계했다. 심지어 아버지인 자신조차도. 그날 오후 우진은 인사팀장을 불렀다. 유지원이라는 청소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근무 일정을 조회해 주세요. 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그냥 확인차입니다. 인사팀장이 나간 후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 살아있을 때 그녀는 항상 말했다. 우진아,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제 그 청소부를 보며 깨달았다. 진짜 어른다운 마음,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한편 지원은 14층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으니 어제와 오늘의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문득 걱정이 들었다. 혹시 자신 때문에 그 아이가 곤란해지는 건.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원은 핸드폰으로 여동생 지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수야, 언니가 오늘 한 일이 맞을까? 그 아이가 너만큼 작고 연약해 보였어.
혹시 네가 언니를 도와준 거니? 그날 밤 우진은 아들의 방을 찾아갔다. 민준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아, 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말이 없었다. 오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보았지? 우진이 물어보았다. 그러자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에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분이 너를 도와줬구나. 우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민준이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거기에는 동그란 원들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다. 비누방울이었다. 우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들이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고 심지어 크림으로 표현할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쁘게 그렸네. 우진이 말했다. 그 방울들이 네 마음을 편하게 해줬군. 민준이는 크림을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받으며 눈물이 맺혔다. 아들과 이렇게 소통한 것이 얼마만인가.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비서실장을 불러서 지시했다. 유지원 씨의 근무 구역을 조정해 주세요. 12층과 14층을 번갈아 가며 담당하도록. 네. 하지만 그러면 기존 일정이 제가 직접 승인하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우진은 아들의 크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작은 동그라미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보잘을 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해서 지원과 민준이 그리고 우진의 인연은 조용히 깊어져 가기 시작했다. 아직 그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세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원과 민준이의 우연한 만남들이 점점 잦아졌다. 마치 운명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처럼 지원이 복도를 청소할 때면 민준이가 비서와 함께 지나가곤 했다. 처음에는 서로 눈인사만 나누던 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은 특히 우울한 가을 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다. 서울 하늘이 제빛 구름으로 뒤덮인 채 끝없이 빗방울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원은 13층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14층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이런 날씨에는 항상 여동생 지수가 생각났다. 지수도 비 오는 날을 무서워했었다. 14층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비서실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민준이가 또 사라졌어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어디를 갔을까요? 아까까지 사무실에 있었는데 다른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원은 걸리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아이가 또 어디선가 혼자 무서워하고 있을까봐 가슴이 조여왔다. 문득 테라스가 생각났다. 15층 테라스는 평소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혹시 그곳에 있을까? 지원은 청소독을 한쪽에 놓고 조심스럽게 15층으로 올라갔다. 테라스로 통하는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문을 살짝 열고 바꾸대다 보니 민준이가 팬츠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민준아, 지원이 급하게 달려가며 외쳤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비에 다 젖었잖아요. 민준이는 지원을 보자 더욱 몸을 옴츠렸다. 그의 작은 몸이 주위에 덜덜 떨리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기억에 사로잡힌 것처럼. 괜찮아요. 민준아. 지원이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 민준이에게 둘러주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작은 입술이 파랗게 칠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은 이런 상태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지수가 천식 발작과 함께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와 똑같았다. 민준아, 저 봐요. 지원이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숨 쉬어요. 함께 해봐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지원은 급하게 가방에서 비누방울통을 꺼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테라스 지붕이 있어 어느 정도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자, 민준아, 이걸 봐요. 지원이 비누방울을 불기 시작했다. 예쁜 방울들이 나와요. 첫 번째 비누방울이 공중했다. 오르자 민준이의 시선이 천천히 그쪽으로 향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울들이 이어졌고 빗방울과 함께 춤추듯 공중에서 반짝였다. 봐요, 민준아. 이 방울들은 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원이 계속 방울을 불어주며 말했다. 오히려 빗방울이랑 친구가 되어서 더 예쁘게 빛나고 있어요. 민준이의 떨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생겼고 비누 방울들을 따라가며 천천히 움직였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숨도 천천히 쉬어봐요. 방울처럼 부드럽게. 민준이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어 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비누 방울 하나가 그의 코끝에 살짝 닿았다가 터지자 민준이는 처음으로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지원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작은 웃음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녀는 알 수 있었다. 한편 15층 사무실의 보안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우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수많은 돈을 들여가며 찾아다닌 전문가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 명의 평범한 청소부가 몇 분 만에 해내고 있었다. 회장님, 비서실장 박미숙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테라스에 알고 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부가 또 미숙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우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미숙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테라스에서는 지원과 민준이의 특별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민준이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뭔가 무서운 기억이 있나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다. 그리고는 하늘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의 품에 안겼다. 그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슬픔이 지원의 마음을 에어내듯급 아팠다. 괜찮아요. 민준이. 지원이 민준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는 분명 하늘에서 민준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 비누방울 들처럼 항상 민준이 겪어 있을 거예요. 그때 테라스 문이 열리며 우진이 나타났다. 그는 아들과 지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잡해졌다. 질투와 감사함, 죄책감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민준이 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보더니 지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지원이 부드럽게 민준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아빠가 오셨네요. 가야죠. 우진은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민준이는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진은 아들의 침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우진은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아들에게 최고의 것들만 제공하려 했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치료사,
최고의 선생님들. 하지만 정작 민준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었다. 수지나 우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나 봐. 그 사람이 보여준 게 진짜 어른의 마음이었구나. 2주가 지나면서 지원과 민준이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지원이 복도를 청소할 때면 민준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조용히 그녁에 서 있고 했다.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날은 JK건 축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사내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15층 대회의 실은 화려한 꽃장식과 현수막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원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행사장 주변 청소에 여념이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원은 지하 휴게실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때 대학 동창이자 현재 JK건 축인사팀에서 일하는 이소영이 다가왔다. 지원아, 정말 오랜만이다. 소영이 반갑게 인사했다. 여기서 일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제야 마주치네. 소영아, 지원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다. 정말 오랜만이야. 둘은 함께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소영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JK건 축에 입사해서 지금은 인사팀 과장까지 올라온 상태였다. 반면 지원은 여동생을 돌보느라 대학을 중퇴하고 지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원아, 소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혹시 회장님 아들 민준이라는 아이 알아? 지원의 가슴이 콩했다. 왜 그래? 요즘 그 아이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 아이가 워낙 예민하고 말도 안 한다고 해서 소영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그게 왜 그런 건데?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 가 입을 열었다.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아이 아마 그러니까 회장님 부인이 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서야 민준이의 그 슬픈 눈빛, 그 깊은 상처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떤 사고였는데?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회장님은 급한 일로 먼저 서울에 돌아오시고 부인과 민준이만 남아 있었대. 그런데 그날 밤 호텔에서 소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원이 간절하게 물었다. 화재였어. 호텔 전체가 불에 탔는데 부인은 민준이를 구하려다가 소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준이는 살았지만 그 모든 걸 다 봤다는 거야. 엄마가 자기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시는 걸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를 잃은 슬픔과 자책해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있을 그 어린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거구나. 지원이 중얼거렸다. 응. 그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회장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소영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특히 불이나 연기만 봐도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해. 지원은 갑자기 며칠 전 테라스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민준이가 비를 맞으며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마도 그날의 기억, 엄마를 잃었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을 것이다. 지원아, 너 괜찮아? 왜 그렇게 울어? 소영이 걱정스럽게 울었다. 아니,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지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청소팀장 김순자가 들어왔다. 유지원 씨, 뭐하고 있어? 행사장 준비 끝났어? 네, 지금 가겠습니다. 지원이 급하게 일어났다. 소영과 헤어진 후 지원은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왔는지, 왜 비누방울을 보며 웃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민준이에게는 엄마의 따뜻함이 그리웠던 것이. 오후 행사가 시작되자
지원은 15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복대서는 축하 음악과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발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지원이 급하게 다가갔다. 왜 여기에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지원의 치마를 꽉 잡았다. 그리고는 복도 쪽을 무서워하는 듯 바라보았다. 아마도 행사장의 소음과 많은 사람들이 무서웠을 것이다. 괜찮아. 민준이 지원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여기는 조용하고 안전. 민준이는 지원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끼며 지원의 맘도 함께 아팠다. 민준이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엄마 생각이 나서 슬퍼. 민준이의 몸이 더욱 굳어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정말 많이 보고 싶겠. 지원이 민준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분명 하늘에서 민준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준이가 웃을 때마다, 행복할 때마다 엄마도 함께 기뻐하실 거야. 민준이가 지원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도 민준이를 사랑하셨을 거야. 지원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말했다.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민준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그때 민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분명히 들렸다. 엄마.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을까? 맞아, 민준이. 엄마. 지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지원의 품에 안겼다. 이번에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한편 행사장 한쪽에서 우진은 아들을 찾고 있었다. 비서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민준이를 찾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어디에 있을지 침착하고 있었다. 그 청소부 유지원 씨 곁에 있을 것이다. 우진은 조용히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살짝 열린 문 사이로 그 광경을 목격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하는 순간을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민준이는 단 한 번도 엄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이. 하지만 지금 한 명의 따뜻한 여인의 품에서 그 막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우진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달 후 제이캑은 죽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계약 체결을 축하하는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다. 16층 전체가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모했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들이 초대되어 최고급 요리들을 준비했다. 크리스털이 샹들리에 반짝이는 가운데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축배를 들려 정이었다. 지원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만찬장 주변 화장실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일이었지만 추가 수당 때문에 기꺼이 감소했다. 여동생 지수의 병원비로 생긴 피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저녁 7시가 되자 만찬이 시작되었다. 지원은 16층 구석진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는데 복도로 나가는 문 너머로 우아한 클래식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화려한 세계와 자신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며 그녀는 묵묵히 일에 집중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이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가 서 있었다.
그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민주나 지원이 놀라며 일어났다. 여기서 뭘 해요? 아빠랑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지원에게 다가와 그녀의 치마를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원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 높이를 맞췄다. 민준이는 만찬장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 아마도 많은 사람들과 시끄러운 소음이 무서웠을 것이다. 특히 오늘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욱 긴장했을 것이다. 괜찮아요. 민준아,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는 조용해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요.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실에 정민이 들어왔다. 그녀는 지원과 함께 있는 민준이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이 여기 있었구나. 정민이 다가가며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었어요. 정민은 24살의 야심찬 비서였다. 명문 대출신의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녀는 자신이 회사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특히 회장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아주머니가 뭘 한 거예요? 정민이 지원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이가 지원이 당황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냥 회장님 아드님을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해요? 정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바로 그때 정민이 민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빨리 와요. 중요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요. 민준이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비틀거렸고 화장실 세면대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다.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민준이 지원이 급하게 달려가 민준이를 안았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하지만 민준이는 신체적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갑작스러운 폭력적인 행동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이 지원의 품에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 봐요. 정민이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다. 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다치게 했어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제가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지원이 절망적으로 항변했다. 당신이 너무 거칠게 뭐라고요? 감히 저한테. 정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준이의 떨리는 점점 심해졌다. 과호흡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원은 급하게 가방에서 비누방울 통을 꺼냈다. 민준이, 저 봐요. 지원이 민준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천천히 숨 쉬어요. 함께 해봐요. 그리고 비누방울을 불기 시작했다. 화장실의 형광등 불필달에서 작은 비누방울들이 반짝이며 떠올랐다. 뭐 하는 거예요? 정민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화장실에서 그런 더러운 걸 하지만 지원은 정민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비누방울을 뿌렸다. 괜찮아요. 민준, 이 예쁜 방울들이 모든 무서운 걸 날려버릴 거예요. 민준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비누방울들을 바라보며 그의 떨림도 점차 줄어들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우진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민준이를 찾아 헤매다가 정민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이게 무슨... 한 임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만찬장의 중요한 손님들까지 뒤따라 들어오며 화장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앉아 민준이를 안고 있는 지원에게 집중되었다. 회장님, 정민이 급하게 우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 청소부가 민준이를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만 우진의 시선은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이가 지원의 품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며 그의 가슴이 복잡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지원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죄송합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뭐가 죄송해요? 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뭐가 죄송해요? 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분명히 그 청소부를 당장 해고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진이 한 행동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지원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민준이, 아빠도 함께해도 될까? 민준이는 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다 우진도 지원에게서 비누방울 통을 받아 조심스럽게 불기 시작했다. 만천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한 명의 청소부가 함께 비누방울을 풀고 있었다. 이 여자가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가 매일 제 아들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우진이 지원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유지원 씨,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만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JK건 죽의 냉철하고 완벽한 CEO가 한 명의 청소부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었다. 정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임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다. 민준이는 아버지와 지원 사이에 앉아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비누방울들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만천 사건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화려한 만천장에서 간구진 회장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내내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청소부 휴게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다.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지원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김순자 팀장의 표정을 보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유지원 씨 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오늘 회장님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지원의 가슴이 콩 내려앉았다. 왜? 모르겠어요.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요. 순자가 고개를 처음에 말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결국 해고당하는 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동생 지수의 병원비로 생긴 빚도 아직 남아있는데 오전 10시 지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채8층 회장실 앞에 서 있었다. 비서실장 박미숙이 그녀를 난내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지원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지인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세상은 지원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앉으세요. 유지인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그녀는 해고 통보를 기다렸다. 유지원 씨, 우진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사과 회장이 자신에게 제 지원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진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아닙니다. 지원이 급하게 말했다. 제가 민준이한테 함부로 다가간 게 함부로. 우진의 목소리에 의외의 감정이 담겼다. 당신이 한 일이 함부로라고 생각하세요. 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 자신도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마음이 끌렸는지, 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민준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아들이 왜 그런지. 그리고 우진은 2년 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수진이 제 아내는 민준이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그 모든 걸 봤어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그 이후로 민준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계속했다.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저도 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진이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진이 물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에게도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원은 처음으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천식으로 고생했던 여동생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을 포기했던 그리고 결국 지수를 구하지 못했던 그날의 아픔까지. 지수가 천식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저는 비누방울을 풀어줬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러면 지수가 조금 진정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누방울통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군요. 우진이 이해했다는 듯 말했다. 네, 지수를 떠나보낸 후에는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원이 눈물을 닦으며 마치 지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아서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각자의 아픔을 간직한 채로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지원이 말을 이어갔다. 지수가 생각났어요. 그 무서워하는 눈빛이 너무나 똑같았어요. 우진은 지원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왜 이 여자가 민준이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는지, 왜 아들이 그녀에게 많은 마음을 열었는지. 유지원 씨,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민준이를 도와주세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민준이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다. 저는 그럴 자격 우진이 반문했다. 당신보다 민준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당신보다 진심으로 민준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원이 머뭇거렸다. 민준이에게는 학력이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진이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하나를 꺼냈다.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의 특별 케어 매니저. 그 면은 지금의 3배로 하겠습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그런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당신이 민준이에게 해준 일에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우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생계 걱정 없이 민준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지원은 갈등했다. 이런 제안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이 정말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민준이 생각해 보세요. 우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없는 민준이를 상상해 보세요. 지원의 마음속에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테라스에서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그 작은 모습. 화장실에서 자신의 품에 안겨 엄마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민준이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쉬었다. 지수가 하늘에서 자신을 민준이에게 보냈을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지원이 결심을 내리며 말했다. 민준이를 도와드릴게요.
우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지원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원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민준이는 달려와서 지원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진도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민준이에게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지원의 새로운 역할은 회사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민준이는 이제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출근해서 지원과 시간을 보냈다. 8층에 마련된 작은 놀이방에서 지원은 민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때로는 조용히 비누방울을 불며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의 변화는 놀라웠다. 처음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점점 지원에게 작은 속삭임들을 시작했다. 지원이 이거 봐요. 오늘 아빠가 웃었어요.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우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복잡했다. 일부 직원들은 우진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특히 정민을 중심으로 한 몇몇 비서들은 지원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청소부에서 갑자기 특별 케어 매니저라니. 정민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근거렸다. 회장님이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는다면서 다른 비서가 맞장 붙였다. 그 여자가 뭘 했다. 정민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원은 민준이에게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점점 쌓여가는 시선들과 수군거림들이 부담스러웠다. 특히 정민이 노골럼으로 보내는 적대적인 시선은 하루하루가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사건이 터졌다. 지원은 민준이와 함께 놀이방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준이가 그림은 예전과 달리 밝은 색깔들로 가득했다. 노란 태양, 파란 하늘, 그리고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거 누구예요? 지원이 물었다. 아빠 지원이 그리고 민준이요. 민준이가 수줍게 대답했다.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놀이방문이 벌컥 열리며 정민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인사팀 차장과 몇 명의 직원들이 따라왔다. 유지원 씨 정민이 차갑게 말했다. 회계팀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문제예요. 지원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인사팀 차장이 소리를 내밀며 말했다. 당신 명의로 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원은 당황했다. 저는 법인카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건 뭡니까? 정민이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영수증들을 흔들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심지어 명품 회장까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지원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고 변명하지 마세요. 정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회장님의 선의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민준이는 어른들의 싸우는 소리에 무서워하며 지원의 치마를 꽉 잡았다. 그의 작은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잠깐 민준이가 무서워해. 지원이 민준이를 안으려 했지만 정민이 가로막았다. 이제 그 아이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정민이 소리쳤다. 도둑이 감히 도둑이라뇨.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뭐예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 말 거예요. 정민이 더욱 흥분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일어났다. 그의 작은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지원 이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민준이를 바라봤다. 그동안 작은 속삭임으로만 말하던 아이가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로
소리쳤던 것이다. 민준이, 지원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다. 지원 이모는 제가 무서울 때마다 도와줬어요. 예쁜 비누방울도 풀어주고 엄마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정민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다. 예상치 못한 방역이었다. 지원 이모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다. 지원 이모는 저를 사랑해줘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놀이방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다. 그는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우진이 차갑게 물었다. 회장님 정민이 급하게 다가가며 말했다. 유지원 씨가 법인카드를 남용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우진은 서류들을 훑어봤다. 그리고는 인사팀 차장을 바라봤다. 이 카드 누가 만들었죠? 그게 정민 씨가 만들어 달라고 차장이 머뭇거렸다. 제가 정민이 발견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신청서에 당신 서명이 차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우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CCTV를 확인해 보죠. 이 카드가 실제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직원에 대한 무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시간 후 보안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인카드는 정민이 사용했고 그녀가 지원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다. 정민 씨, 우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갔다. 사표 내세요.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정민이 절망적으로 변명했다. 회사를 위해서 우진이 반문했다. 무고한 사람을 모험하는 게 회사를 위한 일입니까? 정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울먹이면 놀이방을 나갔다. 우진은 지원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괜찮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모든 사람들이 민준이를 아이는 여전히 지원의 곁에서 서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민준아. 우진이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오늘 정말 용감했군. 아빠 지원 이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가 또렷하게 말했다. 저를 진짜 사랑해줘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 이렇게 길고 감정적인 말을 한 것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다. 알고 있어, 민준아. 우진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아빠도 지원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 그날 저녁 우진은 전 직원에게 공지를 내렸다. 유지원은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녀에 대한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직원들은 지원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단순히 회장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민준이의 변화하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제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웃고 때로는 아버지와 농담도 주고받았다. 지원 이모 덕분이에요. 민준이가 어느 날 우진에게 말했다. 지원 이모가 제게 용기를 줬어요. 우진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했다. 용기, 그것이 바로 지원이 민준이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다시 사랑할 용기, 다시 말할 용기, 다시 살아갈 용기. 6개월이 흘렀다. 서울의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JK건 축사옥 주변의 벚꽃들이 만개했다. 한강공원에서는 가족들이 도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였다. 그리고 그중 한 곳에서는 특별한 가족의 모습이 있었다. 지원 이모, 이거 봐요. 민준이가 신나게 외치며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밀들레 홀씨가 하나 들려 있었다. 쿠 하면 날아가요.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예쁘다 민준이. 소원을 빌고 불어봐. 민준이는 눈을 꼭 감고 무언가를 간절히 빌더니
밀레 홀씨를 후 부렸다. 하얀 홀씨들이 봄바람에 날려 하늘 높이 올라갔다. 뭘 빌었어? 지원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비밀이에요. 민준이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지원이 모랑 아빠랑 계속 함께 있고 싶다고 빌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우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아들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 회장님도 와서 함께해요. 지원이 우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우진은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요즘 그는 일찍 퇴근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아들과 지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아빠, 민준이가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우진이 관심을 보으며 물었다. 이주 노 삼촌이 와서 지원 이모한테 감사하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다. 며칠 전 회사 격리부 직원인 이준호가 개인적인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원이 그를 도와준 일이 있었다. 준호의 딸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다. 그 결과 준호의 딸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원 씨가 또 누군가를 도왔구나. 우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지원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지원의 역할은 민준이만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근유을 힐링 매니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개인적인 고민이나 가족 문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지원을 찾았고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 지원 이모는 마법사예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마법사? 우진과 지원이 동시에 물었다. 네. 슬픈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사예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설명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슬펐는데 지원 이모의 비누방울 마법 때문에 행복해졌거든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줄이야. 민준이, 지원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 높이를 맞췄다. 마법은 지원 이모가 한 게 아니야. 민준이가 용감하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야. 정말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면 물었다. 정말이야. 그리고 지원이 가방에서 익숙한 비누방울통을 꺼냈다. 이 비누방울도 민준이의 용기 때문에 더 예뻐진 거야. 민준이는 비누방울통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비누방울을 불기 시작했다. 하나, 둘, 작은 비누방울들이 봄 햇살을 받아 무지개색으로 반짝이며 하늘을 올라갔다. 와, 정말 예쁘다. 민준이가 감탄했다. 지원이 뭐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요? 뭔데?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비누방울은 하늘에 올라가면 절대 터지지 않는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구름이 되어서 비가 되고 그 비가 다시 땅에 내려와서 꽃을 피운다고 했어요. 무지개 가슴이 뭉클했다. 수진이 민준이에게 해준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맞아, 민준이. 지원이 민준이의 손을 잡으면 말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사랑도 마찬가지야. 진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계속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비누방울을 풀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비누방울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아빠도 해봐요. 민준이가 우진에게 비누방울 통을 건네며 말했다. 우진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비누방울을 풀어보았다. 서툴렸지만 몇 개의 비누방울이 피어올랐다. 와, 아빠 비누방울이 제일 커요. 민준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계속 비누방울을 풀었다. 하늘에는
수많은 비누방울들이 떠오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고 있었다. 지원 씨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이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이제는 당신이 제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놀라서 우진을 바라봤다. 저는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진이 급하게 말했다. 그냥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저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서 지원은 우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도 이 가족이 소중해졌다. 민준이는 물론이고 우진도 단순한 상사가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저도 고마워요.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지원과 우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세 명이서 사진 찍어요. 민준이가 제안했다. 지나가던 한 가족이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나섰다.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민준이는 가운데 서서 양쪽 어른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민준이는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했는지 우진의 등에 엎혀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우진이 대답했다. 민준이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차 안에서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며 우진과 지원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회장님, 지원이 말했다. 민준이가 정말 많이 나아진 것 같고 일반 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민준이 자신의 힘이에요. 지원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곁에 있어줬을 뿐이에요. 우진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했다.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우진과 지원은 거실에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지원 씨 우진이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준이가 원한다면 그때 침실에서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이 아빠 내일도 함께 비누방을 풀어요. 두 어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 작은 아이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끈이 되어주고 있었다. 장밭 그러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 집 안에는 따뜻한 사랑의 빛이 가득했다. 비누방울처럼 투명하지만 강한 그리고 절대 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유지원의 단순한 비누방울 하나가 하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했고 하나 아버지의 닫힌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민준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원처럼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원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작은 소년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한 CEO와 청소부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많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유진이 마지막에 깨달았듯이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지원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